보유세 인상의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여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주에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죠. 유례 없는 초강도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거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보유세가 낮은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취득, 보유, 양도 이런 이 3대 이런 측면에서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여러 가지 학습 효과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이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보유세 인상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은 명확하게 하기는 좀 보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직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부터 논란이 불지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야 인사들 모셨지만 먼저 이인철 소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다 했거든요. 사실입니까? 네, 팩트는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이제 보유세가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세는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게 맞는데 이게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보유세 강화 방안 뺐다라고 말을 하지만 간접적으로 인상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내년 2026년 5월까지 유예돼 왔던 양도세, 주식 양도세, 부동산 양도세 과세는 기본세율에다가 플러스 2주택자는 20%포인트 중과되고요.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플러스 마이너스 30% 중과됩니다. 여기다가 주택을 구매할 때 특히나 규제 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거래세가 8%, 그리고 3주택자는 거래세가 무려 12% 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세제라는 게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집 가진 사람들의 조세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직접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거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 이후 6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만을 유일한 타깃으로 세제를 손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역효과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보유세라고 하면 7월과 9월에 내는 취득세, 그리고 이제 재산세, 그리고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그리고 12월에 내는 종부세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재산세의 경우에는 세수가 어디예요? 대부분 지방국세예요. 그런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기재부가 관할하고 있는 국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정말로 양도세를 내리게 되면 부자감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거기에다가 거래세를 올려버렸다. 여기서 더 올리게 되면 더 매물이 잠기면서 집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부가 이제 지금의 이 대출 규제를 좀 강화해서 시장을 안정시킨 이후에 필요하다면 나중에 보유세 강화를 하겠다라는 세금 카드는 좀 아껴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난해 기준 전체 세수 가운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특히 지금 부동산 재산세 7월에 9월에 내는 재산세 비중은 15%. 이른바 이제 거래세, 특히나 이제 취득세 비중은 얼마나 되느냐? 무려 26조 원이에요. 전체 지방세수의 5분의 1이 거래세, 취득세에 지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부자 증세로 과연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토지를 제외하고 1조 원 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세수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복합 방정식을 좀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채널A 취재진에게 보유세 발언이 나온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빨리 눈을 돌리라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보유세를 올리면 주식으로 간다 이게 약간 너무 1차원적인 거 아니에요? 올해 상반기에 이제 정부가 1차 소비 쿠폰, 2차 소비 쿠폰 풀었잖아요.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렸을까요? 160조 원이 풀렸습니다. 자, 우리가 화학실험실의 비이커처럼 주식이라는 비이커에만 돈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이라는 비이커는 비우고 싶지만 사실은 유동성은 수익률을 따라 움직여요. 똑같이 올라갑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똑같이 올라가는데 근데 무서운 게 학습 효과예요. 야, 주식 뭐 우리 3,700, 800 얘기 나오고 있는데 주위에 돈 벌었다 하시는 분 보신 분 있나요? 거의 없죠.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3% 이내. 그런데 야 부동산 투자해서 난 돈 벌었어. 10명 중 8명이 이득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습 효과를 이제 정말로 퇴색시킬 만한 반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완전히 돈 가는 일은 없다. 다만 취지는 맞아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투자하려면 유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주식은 지금 간접 투자만 하고 있잖아요. 예. 직접 투자만 하고 있잖아요. 이걸 빨리 이 중장기 간접 투자 방식으로 매달 어떤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의 어떤 이 ETF와 같은 아니면 이제 간접 펀드와 같은 투자 활성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